어젯밤 몇 번이나 깨셨나요? 한 번, 두 번.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도 도대체 몇 번이나 깼던 걸까 하고 기억조차 흐릿해지셨나요? 목이 말라서 화장실에 가려고,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눈이 번쩍 뜨이는 그 순간들. 저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85세, 50년 가까이 환자 곁을 지켜온 이승호라고 합니다.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죠.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요즘 잠이 너무 안 와요. 자꾸 깨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머리가 멍해요. 그 말 속엔 피곤함을 넘어선 말로 다 못할 불안이 담겨 있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잠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다가 깨는 그 짧은 순간마다 우리 뇌 속에 독소가 쌓이고 있어요. 그 독소가 10년, 20년 뒤 치매라는 무서운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단 10분만 함께 해주신다면 단돈 8,000원짜리 바세린 한 통으로 여러분은 평생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제 환자 한 분을 소개할게요. 72세 박영철 어르신이셨어요. 10년 전만 해도 가족들 사이에서 잠기 밝은 할아버지로 유명했죠. 새벽 3시만 되면 꼭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시고 다시 잠들면 아침 6시. 가족들은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거지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방금 들은 이야기를 또 묻고 안경을 어디 뒀는지 한참을 찾고 심지어 아파트 동호수도 헷갈려 하시더군요. 가족들이 덜컥 겁이 났죠. 병원에 가보니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지만 뇌 MRI에 독소가 눈에 띄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가장 큰 원인은 밤에 자주 깨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뇌 속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몰라요. 혹시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 강남, 부산, 하운대, 대구, 수성구 댓글로 지역 남겨주세요.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 사례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얻어갈 3가지 선물은요. 첫째, 왜 자다가 깨는 게 치매를 부르는지. 둘째, 왜 나이 들수록 더 자주 깨는지. 그리고 셋째, 단돈 8,000원 전으로 푹 자는 기적의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 지혜 함께 나누며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뇌는 참 신기한 기관이에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러다 밤이 되면 조용히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죠.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청소를 해요. 이름하여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뇌의 하수도예요. 깊은 잠에 빠지면 뇌 세포 사이 공간이 60%나 넓어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물에 씻기듯 쓱쓱 흘러나가죠. 마치 밤에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거리를 말끔히 청소하는 것처럼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늘 감탄합니다. 우리 몸은 정말 지혜롭구나. 그런데 만약 그 청소 시간이 자꾸 끊기면 어떨까요? 잠이 중간에 깨면 그 순간 청소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쓰레기는 그대로 쌓이고 다음날 또 쌓이고 10년, 20년이 지나면 뇌가 쓰레기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속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를 제가 늘 책상에 두고 보는데요. 밤에 2번 이상 깨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2.3배 높다고 나와 있어요. 숫자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저는 5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지만 100명 중 87명이 선생님, 자다 깨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중 62%가 요즘 기억이 자꾸 흐려져요 라고 덧붙이셨죠. 73세 김순자 할머니가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2시, 4시에 꼭 일어나셨어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다시 누우면 1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셨죠.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하셨는데 3년 뒤 손자의 이름이 가물가물해지셨어요. 할머니, 저 민준인데 하니까 아, 민준이구나 하시며 멋쩍게 웃으시더군요. MRI를 찍어보니 뇌의 독소가 눈에 띄게 쌓여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죠. 가장 큰 원인은 밤에 자주 깨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잠이 끊기는 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에요. 뇌가 독에 중독되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되돌릴 수 있어요. 심지어 집에서, 혼자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요. 제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먼저, 왜 이런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왜 더 자주 깨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실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처럼요. 예를 들어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잠이 얕아지곤 하죠. 이 호르몬은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건데 나이 들면 그 신호가 약해져요. 마치 시계 배터리가 약해진 것처럼요. 또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큰 문제예요. 신장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방광이 소변을 오래 참지 못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물어보면 새벽에 야 3번 일어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피부 건조도 무시 못해요. 나이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잠자리에 누우면 가려움증이 올라오죠. 그 가려움 때문에 긁다가 깨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쌓여서 뇌의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걸 알면 해결책이 보이니까요. 제가 50년 경력으로 배운 건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순자 할머니처럼요. 할머니는 제 조언을 듣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이게 될까 하셨지만 한 달 만에 선생님, 이제 새벽에 안 깨요 라고 웃으시더군요. 그 미소가 제겐 가장 큰 보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왜 나이 들수록 이 문제가 더 심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그럼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더 자주 끊기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볼까요? 사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예요. 그리고 그 신호의 주인공은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 몸의 생체시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해가 지면 자, 이제 잘 시간이에요 라고 조용히 속삭여주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세요 라고 부드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하죠. 정말 고마운 존재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멜라토닌이 서서히 배터리가 닳아가기 시작해요. 60세만 넘어도 천천히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해요. 마치 오래된 알람시계처럼 배터리가 약해져서 벨이 제대로 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에 누우면 처음엔 졸음이 오는 것 같다가도 30분만 지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선생님,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새벽에 꼭 일어나요. 그 말 속에 담긴 피곤함과 답답함.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그 불편함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68세 최영식 어르신이 기억에 남아요. 어르신은 밤 10시에 침대에 누우면 처음엔 졸음이 오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30분만 지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더니 새벽 3시엔 어김없이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셨죠. 다시 잠들려면 또 한참이 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셨대요. 가족들은 나이 탓이겠지 하셨지만 어르신 본인은 이러다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하셨죠. 검사를 해보니 멜라토닌 수치가 20대 수준의 알5소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시며 어르신이 한숨을 내쉬셨죠. 그 눈빛에 담긴 외로움과 불안. 제가 진료실에서 수천 번 마주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고칠 수 있어요. 멜라토닌이 줄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몸은 여전히 자연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르신들께 늘 드리는 3가지 작은 습관이 있어요. 하루 5분만 투자하면 생체시계가 다시 똑딱똑딱 돌아가기 시작해요. 첫째, 잠자리 3시간 전부터 조도를 낮춰보세요. 형광등 대신 전구색 조명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이제 밤이구나 하고 알아들어요. 따뜻한 빛 속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는 그 시간이 잠을 부르는 첫걸음이 돼요. 둘째, 저녁에 체리 주스 한 잔 마셔보세요.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하게 도와줘요. 시중에 파는 타르트 체리 주스 한 잔이면 충분해요. 설탕 없이 순수한 맛으로요. 셋째, 아침에 햇살 10분만 쬐어보세요. 창문 앞에 앉아서 따뜻한 햇살을 맞는 것만으로도 생체시계가 다시 맞춰지기 시작해요. 마치 오래된 시계를 다시 맞추는 것처럼요. 최영식 어르신도 이 3가지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이게 될까 하셨지만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선생님, 요즘 새벽 3시에 안 깨요.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맑아요. 손주들이랑 놀아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잠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50년 동안 배운 교훈이에요. 약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몸을 바꾼다는 거죠.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해요. 마치 봄에 물을 준 나무가 다시 싹을 틔우는 것처럼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멜라토닌 외에도 나이 들수록 잠을 깨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특히 야간요와 피부 건조, 이 2가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볼게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잠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깊어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자, 멜라토닌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니 이제 2번째, 3번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볼까요? 이 2가지는 사실 우리 몸이 나이 들며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예요. 하지만 그 변화를 조금만 이해하고 다독여주면 밤에 깨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든답니다. 먼저 2번째 이유, 바로 야간요예요.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고 방광도 예전처럼 소변을 오래 참지 못해요. 그래서 저녁에 물 한 잔 마셨던 게 새벽 2시, 3시에 화장실로 이끌죠. 저는 진료실에서 선생님, 밤에 이수 3번은 꼭 일어나요 라는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 말 속엔 피곤함과 창피함이 함께 담겨 있더군요. 또 일어났네 하며 혼자 한숨 쉬는 모습,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잠을 망치고 뇌 건강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피부 건조예요. 나이 들면 피부의 유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쉽게 건조해지고 갈라지기 시작하죠. 특히 잠자리에 누우면 천이 올라가면서 다리나 팔, 등의 가려움이 슬금슬금 올라와요. 결국 긁다가 깨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긁으면 잠이 달아나고, 잠이 달아나면 더 긁게 되고, 정말 힘든 고리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밤에 깨는 횟수가 더 늘어나고, 결국 깊은 잠은 점점 멀어져요. 70세 이정자 할머니가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가 간지러워서 깨셨대요. 선생님, 자다 보면 다리가 간지러워서 깨요. 긁다 보면 30분이 훌쩍 지나가요. 다리 피부를 보니 건조로 갈라진 틈이 선명했어요. 할머니는 좋다는 로션 다 발라봤는데 밤만 되면 또 가려워요 라고 하셨어요. 그 눈빛에 담긴 답답함과 외로움, 제가 진료실에서 수천 번 마주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러다 손주들이랑 놀아줄 기운도 없겠어요 하시며 한숨을 내쉬셨죠. 하지만 여러분, 이 또한 고칠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할머니께 드린 세 가지 실천 팁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저녁 6시 이후엔 물 200ml 이하로 줄여보세요. 하루 종일 물은 충분히 마시되 저녁부터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야간요가 눈에 띄게 줄어든답니다. 처음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적응해요. 둘째, 잠들기 전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피부에 발라보세요. 올리브 오일은 천연 보습제예요. 특히 다리, 팔, 등처럼 건조한 부위에 부드럽게 문지르듯 바르면 밤새도록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돼요. 손으로 살살 문지르다 보면 잠이 오는 기분까지 들어요. 셋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써보세요. 스마트폰이나 TV 빛은 뇌를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잠자리 1시간 전부터 차단 안경을 쓰면 멜라토닌 분비도 도와주고 피부 가려움도 간접적으로 줄어든답니다. 이정자 할머니도 이 세 가지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올리브 오일이 뭐 대단하다고 하셨지만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선생님, 요즘 밤에 한 번도 안 깨요. 다리 가려움도 없고 화장실도 한 번만 가요.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가벼워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저녁 산책도 다니신대요. 이제야 진짜 잠을 자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야간요와 피부 건조는 나이 들며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로 이 두 가지를 부드럽게 다독일 수 있어요. 마치 정원에 물을 주는 것처럼요. 조금만 신경 써주면 꽃이 다시 피어나듯 여러분의 잠도 깊고 편안해질 거예요. 제가 5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정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 뒤 선생님, 저도 변했어요 라는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까지 왜 자주 깨는지를 세 가지 이유로 함께 알아봤어요. 멜라토닌, 야간요, 피부 건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기적의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예요. 단돈 8,000원으로 여러분의 잠을 평생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바세린 한 통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제 환자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까지 왜 잠이 자꾸 끊기는지 그 이유들을 함께 들여다봤죠.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야간요가 늘어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밤마다 깨는 일이 쌓여서 뇌가 제대로 청소를 못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 집 근처 약국에 있답니다. 단돈 8,000원이면 살 수 있는 바세린 한 통. 네, 맞아요. 그 흔한 바세린 말이에요. 저는 5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수면제를 처방해 봤지만 이보다 완벽한 천연 수면제는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바세린의 주성분은 페트롤라텀이라는 기름 성분이에요. 이 친구는 피부의 보호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져서 생기는 가려움, 신호가 뇌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결국 자다 깨는 일이 사라지는 거죠. 마치 문지기가 밤새도록 지켜주는 것처럼요. 게다가 바세린은 부교감 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해줘요. 심박수를 천천히 낮춰주고 말초 혈관을 이완시켜서 몸 전체가 이제 잘 시간이라고 느끼게 해주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으로 빠져들게 되죠. 부작용은 0, 중독 걱정은 0, 그리고 비용은 단돈 8,000원. 저는 이보다 더 완벽한 수면제가 또 있을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걸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간단한 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다니. 69세 황미경 할머니가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10년 넘게 피부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셨대요. 선생님, 좋다는 로션, 크림 다 써봤어요. 근데 새벽 3시만 되면 꼭 깨서 긁고 있어요. 긁다 보면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다시 잠들려면 또 한참 걸리고. 할머니는 이러다 손주들 얼굴도 기억 못할까봐 무서워요 라고 하셨어요. 그 눈빛에 담긴 불안과 외로움. 저는 진료실에서 수천 번 마주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바세린 수면법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밤부터 발바닥에 바세린을 발라보세요. 딱 동전 크기만 덜어서 부드럽게 문지르듯 발라주세요.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선생님, 그 흔한 바세린이요, 로션도 안 됐는데.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8시간 만에 처음으로 푹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곤 눈물이 글썽하시더군요. 선생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잤어요.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요. 손주들이랑 놀아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이제 매일 밤 바세린 루틴을 하신대요. 이게 제 인생의 기적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니에요. 수면을 지켜주는 문지기예요. 피부 가려움도 막아주고 부교감 신경도 자극해주고 결국 깊은 잠을 선물해주는 거예요. 제가 5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황미경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 뒤 선생님, 저도 변했어요 라는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바세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알았죠. 하지만 어디에 발라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 황금 포인트를 알려드릴 차례예요. 발바닥, 특히 용천혈이라는 곳이 수면의 문지기라는 사실,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잠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깊어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자, 바세린이 왜 이렇게 기적같은 효과를 내는지 그 이유는 알았죠. 피부 가려움을 막아주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마치 문지기처럼 밤새도록 잠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디에 발라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황금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발바닥이에요. 특히 발바닥 중앙, 조금 오목한 곳,
한의학에서는 용천혈 용쾌족계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기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끝이 모여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온몸과 연결된 중요한 문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옛날부터 용천혈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이 안정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대의학도 이 말에 동의한답니다. 왜냐하면 잠들려면 중심천은 내려가고 말초천은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온천에 발을 담그면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요. 발바닥에 바세린을 바르면 보습 효과로 피부가 촉촉해지고 온열 효과로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돼요. 그러면 말초천이 올라가고 중심천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뇌가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는 거예요. 마치 온천에 발 담그고 자는 것과 같아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걸 볼 때마다 감탄해요. 이렇게 작은 부위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다니. 우리 몸은 정말 지혜롭죠. 72세 김영수 어르신이 기억에 남아요. 어르신은 당뇨병 때문에 발이 차가워서 밤에 다리가 시리고 저려서 자주 깨셨대요. 선생님, 발이 차가워서 잠이 안 와요.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 걸려요. 그래서 제가 발바닥 바세린 루틴을 알려드렸어요. 어르신, 오늘 밤부터 발바닥에 바세린을 발라보세요. 딱 동전 크기만 덜어서 용천혈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듯 발라주세요. 어르신은 처음엔 의심하셨죠. 선생님, 발바닥에 바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지만 그날 밤 어르신은 7시간 만에 푹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곤 눈물이 글썽하시더군요. 선생님, 발이 따뜻하니 온몸이 편안해요.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당뇨약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어르신은 이제 매일 밤 발바닥 마사지를 하신대요. 이게 제 건강 비결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발바닥은 수면의 문직이에요.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온몸이 안정되고 깊은 잠이 찾아온답니다. 마치 온천에 발 담그고 자는 것처럼요. 제가 5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김영수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 뒤, 선생님, 저도 변했어요 라는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그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예요. 5분 루틴으로 평생 숙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실전 팁과 더 감동적인 사례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발바닥이 수면의 문직이라는 사실도 알았고 바세린이 왜 기적 같은 효과를 내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봤죠. 이제는 실전이에요. 하루 5분만 투자하면 평생 숙면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께 드린 방법이랍니다. 약도 없고 돈도 거의 안 들고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오서 10분 담가보세요. 물은 천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로 발이 포근하게 감싸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요. 이렇게 하면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돼서 말초천이 올라가고 중심천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해요. 마치 온천에 발 담그는 기분이죠. 두 번째, 바세린을 동전 크기만큼 덜어 발바닥 전체에 고르게 발라주세요. 손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듯 바르면 보습막이 생겨서 밤새 촉촉함이 유지돼요. 세 번째, 용천혈. 발바닥 중간에 살짝 오목한 곳을 30초 동안 꾹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살살 원을 그리듯 문지르는 거예요.
이 동작이 신경을 자극해서 온몸이 편안해지는 신호를 보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얇은 면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바세린이 묻어나오지 않게 하고 온기를 밤새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아침까지 발이 따뜻하고 촉촉해요. 이 5분 루틴을 제가 처음 환자분들께 알려드릴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될까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어요. 처음 3일은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제 환자분들 90% 이상이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75세 박정희 할머니가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1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리셨대요. 선생님, 밤에 3, 4번은 꼭 일어나요. 화장실도 가고 다리도 간지럽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해요. 그래서 제가 이 5분 루틴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니, 오늘부터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바세린 바르고 양말 신고 주무세요.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선생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지만 첫날 밤 할머니는 6시간 만에 푹 주무셨어요. 둘째 날 7시간, 셋째 날 8시간, 일주일 뒤 진료실에 오셔서 눈물이 글썽하시더군요. 선생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잤어요. 깨는 횟수가 3번에서 0번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가볍고 손주들이랑 놀아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이제 매일 밤 이 루틴을 하신대요. 이게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5분 루틴은 평생 숙면을 지키는 열쇠예요. 따뜻한 물, 바세린, 용천혈 마사지, 면양말,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마치 자장가처럼 여러분의 몸을 부드럽게 재우는 방법이죠. 제가 5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박정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 뒤, 선생님, 저도 변했어요 라는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실전 방법은 알았죠. 하지만 이 루틴을 하신 분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예요. 야간요가 사라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심지어 약을 줄인 분들까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잠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깊어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자, 이제 5분 루틴까지 완벽하게 배웠죠.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바세린 바르고 용천혈 누르고 면양말 신기,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습관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제 환자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고 싶어질 거예요. 첫 번째 사례, 74세 박정수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은 야간요 때문에 밤마다 3번씩 일어나셨어요. 선생님, 화장실 가느라 잠이 다 깨요. 다시 누우면 1시간은 뒤척여야 해요. 게다가 고혈압 때문에 약을 먹고 계셨는데 잠을 못 자니 혈압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5분 루틴을 알려드렸어요. 어르신, 오늘부터 발바닥에 바세린 바르고 주무세요. 어르신은 첫 주는 효과가 있을까 하셨지만 일주일 뒤 진료실에 오셔서 웃음이 터졌어요. 선생님, 야간 요가 3번에서 0번이 됐어요. 8시간 푹 자고 일어나니 혈압약을 반 알로 줄여도 혈압이 안정돼요. 어르신은 이제 아침 산책도 다니신대요. 이제야 진짜 건강을 찾은 기분이에요. 두 번째 사례, 71세 김영희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새벽 가려움 때문에 매일 3시에 깨셨어요.
다리랑 등이 간지러워서 긁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손주 이름도 가물가물해져서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치매가 올까봐 매일 걱정하셨죠. 5분. 루틴을 시작하신 지 3일째. 할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가려움이 사라졌어요. 8시간 자고 일어나니 손주들 이름 100% 기억나요. 10달 뒤. 진료실에서 손주 사진을 보여주시며 웃으셨어요. 이제 손주들이랑 놀아줘도 피곤하지 않아요. 바세린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3번째 사례. 68세 이정호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은 40년 동안 수면제를 드셨어요. 선생님, 약 없인 1시간도 못 자요. 약을 먹어도 새벽에 깨서 뒤척여요. 그래서 5분 루틴을 알려드렸죠. 2개월 뒤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어요. 눈물이 글썽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4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세상이 새로워 보이더군요. 수면제 완전 끊었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어르신은 이제 아침에 손주들과 산책하신대요. 이제야 진짜 삶을 사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바세린 5분 루틴은 야간요를 없애고 가려움을 없애고 수면제까지 끊게 해주는 작은 기적이에요. 제가 5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박정수 어르신, 김영희 할머니, 이정호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 뒤, 선생님, 저도 변했어요 라는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바세린 루틴이 어떤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수면을 더 깊게 만드는 부스터 3가지를 알려드릴 차례예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잠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깊어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자, 이제 바세린 5분 루틴이 어떻게 인생을 바꿨는지 박정수 어르신, 김영희 할머니, 이정호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고 싶어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세린 루틴에 3가지 부스터를 더하면 효과가 2배, 3배로 커진답니다. 하루 5분, 8,000원으로 가능한 수면을 더 깊게 만드는 작은 비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스터. 발목과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바세린을 발바닥에 바른 뒤 핫팩이나 따뜻한 수건을 발목과 배에 살짝 올려보세요. 혈관 수축을 막아주고 천을 안정시켜서 깊은 잠으로 더 빨리 빠져들게 해줘요. 마치 포근한 이불 속에 들어가는 기분이죠. 두 번째, 부스터. 잠들기 전 478 호흡이에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부드럽게 내쉬기. 이 호흡은 심박수를 낮추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마법 같은 방법이에요. 저는 진료실에서 불안하신 분들께 이 호흡을 먼저 알려드리곤 해요. 3번만 반복해도 뇌가 이제 잘 시간이라고 느끼기 시작하죠. 세 번째, 부스터. 4432Hz 음악을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4432Hz 수면 음악 검색하면 수많은 곡이 나와요. 10분만 들어도 뇌파가 세타파로 전환되면서 꿈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들어가요. 마치 자장가를 듣는 것처럼요. 이 3가지 부스터를 바세린 루틴과 함께하면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5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70세 최순자 할머니가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10년째 고생하셨대요. 선생님, 약 먹어도 깨요. 432EHZ 음악도 들어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세린 플레바의 3가지 부스터를 알려드렸어요. 할머니, 발바닥에 바세린 바르고 핫팩 올리고 478 호흡하면서 432EHz 음악 들어보세요. 일주일 뒤 할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8시간 푹 잤어요. 깨는 횟수 0번.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요. 손주들이랑 놀아줘도 피곤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이제 매일 밤 이 루틴을 하신대요. 이게 제 인생의 선물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루 5분 8,000원으로 가능해요. 바세린 한 통, 따뜻한 수건, 478 호흡, 44332EHz 음악, 이 4가지만 있으면 평생 숙면을 지킬 수 있답니다. 마치 자장가처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재우는 방법이죠. 자, 이제 모든 비밀을 다 알려드렸어요. 왜 자주 깨는지, 왜 위험한지,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실사례까지.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밤 발바닥에 바세린 한 겹 발라보세요. 내일 아침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미소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마무리해서 한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부드러운 작별 인사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함께 걸어온 길이 참 길었죠. 왜 밤에 자꾸 깨는지, 그게 뇌에 얼마나 무서운 흔적을 남기는지, 그리고 단돈 8,000원짜리 바세린 한 통으로 어떻게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며 제 환자분들의 눈물과 웃음까지 함께 나눴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걸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불면은 단순히 잠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뇌가 청소되지 못한 상태예요. 하루 동안 쌓인 독소가 밤새 씻겨 내려가지 못하면 10년, 20년 뒤 기억이 흐려지고 마음이 무거워지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바세린 발바닥 마사지는 그 모든 걸 부드럽게 되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바세린 바르고 용천열 살짝 누르고 면양말 신기, 이 5분 루틴만으로도 야간 요가 사라지고 가려움이 없어지고 심지어 약도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76세 장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10년 동안 매일 새벽 3시에 깨셨어요. 베개 옆에 손주 사진을 두고 내가 먼저 가면 얘들이 날 기억이나 할까 하시며 조용히 눈물 흘리셨대요. 그 눈물 자국이 베개에 남아있을 때면 저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세린 루틴을 알려드렸죠. 처음엔 선생님, 이게 될까요 하셨지만 3개월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어요.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요. 선생님, 이제 8시간 푹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에게 먼저 문자 보내요. 할머니, 오늘도 건강해 보여요. 라는 답장이 오면 눈물이 나요. 기쁜 눈물이에요. 그 미소, 제가 50년 진료하면서 본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발바닥에 바세린 한 겹만 발라보세요. 따뜻한 물 한 바가지, 조용한 방,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용기면 충분해요. 내일 아침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미소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 미소가 장수의 시작이 될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꿀팁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변화가 저에겐 가장 큰 보람이에요. 평온한 잠, 그것이 바로 장수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무병장수, 장수연구소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편안한 꿈 꾸세요.